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조금 전 오는 길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서 다시 영상을 이 앞에서 찍게 됐습니다. 여기는 울산 종합체육관 건너편 쪽에 있는 더 바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곳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것은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서 오는 길이 구만리였습니다. 정말 KTX를 제가 집에서 9시 40분에 나와가지고 10시 한 20분쯤에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57분 차로 KTX를 타고 이제 1시 한 30분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제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택시 승강장에서 딱 기다리는데 마침 네이버 지도를 찾으니까 좌석버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로 타고 내려서 약 700m, 체감상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왔더니 이렇게 더 바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보여서 이 앞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항상 공인중개사 인터뷰를 할 때 바카스를 사오잖아요. 그래서 바카스를 이 근처에 마트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국도 없고. 설마? 하고 진짜 왔는데 저기 앞에 그 허름한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저 뒤쪽에. 그래서 저기 들어갔어요. 마트가 있네? 하고서 바카스 있습니까? 이랬더니 바카스 한 박스에 2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3,000원이나 1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바카스 20개들이 박스를 2만원을 받으신다고, 또 현금만 된다고 하셔서 나와서 오는 길을 기억해서 편의점이 하나 있길래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를 사서 돌아와서 이제 입구에 있습니다. 울산이 시세가 비싼 건지 아니면 바카스가 품귀라서 조금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편의점도 19,000원인가 받길래 이 바카스를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카스의 가격과 너무 다르기에 바카스만을 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료를 이렇게 사서 왔고요. 특징은 제가 한번 여기 기다리는 동안 둘러봤는데 옆에 이렇게 인테리어 사무실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오는 길에 제가 이 마이크를 왜 꺼졌는지, 마이크가 지난번에 또 지지직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각별히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많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와서 저도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손님들,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오늘 뵙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손님들, 그리고 상담 손님들, 많은 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의 3시가 지금 넘었습니다. 현재 내일 또 오늘 못한 일들을 다 해야 돼서 오늘 이제 울산에 와서 찍고 바로 서울로 넘어갈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돼 있죠. 건물을 끼고서 바른 인테리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바른 부동산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인테리어 쪽 사무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아까 그러셔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걸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무단 침입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여쭤봐야 되지만 이 겸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거든요. 개업한 지 한 2달 정도 됐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최대한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볼 일이 끝나셨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정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또 공인중개사 이승주TV 인터뷰의 매력이잖아요. 인사 없이 들어가는 거.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카스 대신에 음료수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울산 더 바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김윤영 소장님을 뵈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네요. 중개하는 수달.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윤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사무실 하시는 거는 몰랐는데 좀 이따가 인터뷰하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김윤영 대표님과 인사를 조금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울산 더 바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윤영 대표님이시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이죠. 공인중개사 34회 합격생이고, 합격하자마자 지금 개업을 해서 개업 70일 정도 된 새내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더 바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중개사로 일하고 계시고, 근데 개업이 70일 되셨으면 이제 2달 좀 넘었네요? 예, 그렇죠. 계약이 좀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제가 뛰는 만큼은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큰 수익을 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월세나 이런 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원투룸을 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수익은 없지만 그래도 사무실을 유지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1번 질문부터 벌써 수익 공개가 어느 정도 됐네요. 뒷부분에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지금 지역이 정확히 어디 쪽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울산이고요. 네. 그 현대 도시 울산입니다. 울산이고 어허. 중구에 동천체육관이라는 곳 맞은편에 사무실을 위치하고 있고요. 네. 현대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세요. 원룸에. 그래서 그쪽 1, 2, 3룸을 월세를 주로 계약을 하려고 예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그쪽에 워낙 회전이 빨라서 매물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은 삼산 쪽도 삼산이 이제 좀 번화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다가 서비스업을 그 다음은 쭉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격리 일을 좀 하다 보니까 회계 사무실도 괜찮겠다. 그래서 회계 사무실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네. 결국 마지막엔 격리로 전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좀 줄이자. 약간 이런 고용의 불안을 얻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주로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서비스업 그리고 격리직을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내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셨고 주변의 추천으로 네. 특히 남자친구분이 영향이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예, 맞아요. 남자친구와의 스토리는 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중개하는 대상물은 어떤 종류들이 있으신가요?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1, 2, 3룸을 주로 하고 있고요. 월세랑 전세를 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맡겨주시면 다 합니다. 토지를 맡겨주셔도 토지도 하고 있고 뭐 아파트 매매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1, 2, 3룸 전월세가 현재는 주로 일 수밖에 없죠. 아파트 매매가 잘 없죠, 여기도. 네, 없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전국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맡겨주시는 건 다 진행하신다. 네, 그렇죠. 토지도 들어오나요? 토지도 한 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먼 곳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챙겨놨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의 멀리 있는 토지도 있고 먼 곳에 있는 목적물을 의뢰를 받으실 때 네. 지금 다음 질문이에요. 이제 매물 광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들 다 하시는 게 네이버 광고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무교육 갔을 때 네이버 광고가 주다라고 얘기하셨고 실무교육 때 들은 말을 좀 빌리자면은 가방이나 직방 이런 데는 이제 외지분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지역분들은 네이버를 많이 본다고 하셔가지고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고 네이버 광고는 알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이트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네. 또 주변에서 아는 지인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알터에는 이제 서브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이버 광고를 올리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터라는 사이트에서 연동을 해서 내부 네. 광고를 하는 네. 그런 플랫폼 형식의 네. 여기 저희가 광고를 등록하면 그게 네. 네이버로 바로 올라가는.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인데 그중에 최고 손님 한 분과 최악 손님 한 분을 좀 뽑자면 우선은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최고의 손님은 아무래도 제가 칭찬받은 손님이 제일 기억에 남잖아요. 커플분이 집을 구하시는데 처음에 안내를 갔었을 때 이제 남자분이 좀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나 봐요. 친절하시고 좀 열심히 해주신다고 보셨는지 여자분이 다른 부동산에도 좀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저 부동산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끝까지 이제 그 집을 계약할 수 있었던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 현재 사실은 개업이 70일 정도밖에 안 되셔서 이 질문이 크게 무색할 수 있어요. 앞으로 경험하실 일이 훨씬 많고 맞아요. 최악과 최고가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치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기준이고 김윤영 대표님의 현재 경험칙상으로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악의 손님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진상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까다롭게 구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요. 그래요? 네, 집 주인분들이 집이 딱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좀 돌변하셔가지고 공동명인데 왜 같이 가야 돼? 뭐 딴 데는 다 그냥 해주던데 왜 너희는 그래? 막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다가구 확인 서류가 아직 모르시잖아요. 보편화가 안 됐습니다. 그걸 요청드리면은 그 또한 화를 내시면서 그걸 왜 물어보냐? 네. 그러면서 그 법적 근거를 나에게 제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러면 떼오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안 떼갈 거야. 근데 넌 나에게 법적 증거를 제시해줘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네 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네. 저도 정말 계약할 때 많이 듣는 말이 다른 부동산에서 한 번도 계약할 때 이런 서류 요청 안 했는데 왜 너만 요청해? 맞아요. 왜 너만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정말 많이 듣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FM이고 그게 원칙이에요. 다른 데에서 원칙대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규모가 큰 법인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쪽이셨거든요. 법인이. 네. 임차인은 이제 개인이었고. 근데 임대인을 나름 오래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 제가 법인 임대차 계약 서류 구비 서류를 딱 나열을 해드리고 이제 법인 등기부도 이제 왜 떼야 되냐고 여쭤보시길래 법인 등기부는 제가 떼드렸어요. 근데 이제 네. 법인 인감이랑 법인 도장 부탁드린다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여기 십몇 년 동안 이 동네 부동산 다 거래해보면서 그거 요청하는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잘 준비를 해주셔서 계약은 잘 됐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칙이고요. 다른 분들은 원칙대로 안 하신 것뿐 저는 이제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잘 아는 이상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까다롭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다가구 주택 필요 서류가 사실은 우리 확인 설명서에도 있잖아요. 다가구 서류 제출했는가. 네. 그러니까 앞선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를 적어도 물어보고 고지를 하게 돼 있고 서류 제출 여부도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걸 왜 너만 물어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직 초보잖아요. 이게 가계약이 들어가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가계약금이 넘어가고 난 후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고객님한테 다른 매물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가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잖아요.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이제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제가 인터뷰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경우로 최하기님을 꼽는데 그 이유들이 우리가 맞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나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아직 돈 때문에 다퉈본 적 없으시죠? 네, 아직은 없는데 조만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요? 지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보험을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네. 이거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안 되면은 이 계약이 없던 걸로 한다라고 넣어드리기에는 임대인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좀 협의를 봐서 진행을 하는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네. 은행에서 해주셔서 설 전에 그걸 넣었는데 2월 5일쯤에 심사를 넣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그 임차인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확인을 해달라.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확인을 한 결과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더라고요. 임차인분이 기존에 전세 대출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상환이 돼야지 대출이 또 넘어오는 건데 또 근데 이분이 계약한 집이 공실이 2개 정도 있는 집이라서 대출이 가능한 그 범위 안에 드는 상황이었는데 은행은 또 그 입장을 모르니까 내가 이거 무조건 해준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진행해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주세요. 제가 월요일날 통화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그게 불발로 되면 거의 임대인분이 한 달 정도를 계속 그 집을 그분을 위해서 비워두신 거잖아요. 특약은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라고 넣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너무 잘 알죠. 다 이미 겪어봤고 이제 6년 차가 됐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질문도 오래 안 되셔서 오래 하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웃기실 수 있지만 현재까지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가 어떤 경우인지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 성향상 이 직업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A형의 MBTI도 I여서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입주인분들을 다 상대할 수 있을까, 고객들을 다 상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70일 차 동안은 사실 힘든 게 없고요. 너무 사실 재밌습니다, 일이 재밌고 그 고객님들의 처음에 집을 구하러 왔을 때 가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계약서 쓰러 올 때 계약서 다 쓰고 났을 때의 그 달라지는 모습들이 저는 사실 좀 재밌고요.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임대인 임차인분이 웃으면서 담소 나누시다가 퇴장하실 때 그때가 저는 좀 많이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좋았을 때는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공통 거의 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신지. 지금 아직 힘들었을 때는 없어요. 네, 아직 없고 힘에 부칠 때는 있어요. 힘에 부칠 때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중개를 해야 할 때는 시간이 여유로우면 괜찮은데 시간도 타이트하고 또 고객한테는 답을 줘야 되고 이러는데 물을 곳이 없고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안 나올 때 막막할 때가 좀 힘에 부치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다 이게 저의 지식이 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좀 그게 힘들지는 않고 네, 좀 힘에 부칠 때 그럴 때가 순간순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다른 차원으로 벅찰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배우는데 지금 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알 곳은 없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는 다른 느낌에 힘에 붙인다는 표현이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여쭤본 힘들었을 때는 아시다시피 심신이 굉장히 이제 손님이나 이런 중개업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쪽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 네. 네. 아직 뿅아리니까. 네. 네. 이제 괜한 말씀 드리면 겁만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뭐 힘들었을 때는 어떤 일이든 다 겪게 돼 있으니까 네, 네, 겪을 수도 있는데 안 겪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A형에. 네.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예. 네, 말씀 잘하시고 케어하시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이게 볼이 좀 빨간 게 보이시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빨간 거 볼터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화장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또 더 빨개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아, 그래?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구의 장점은 아무래도 중심에 있는 게 장점인데 그렇다고 여기가 번화가는 아니고요. 번화가는 남구 쪽에 보통 다 몰려 있어서 그쪽이 제일 백화점이라든지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 사무실이 중구로 되어 있는 장점은 공장하고 삼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울산은 중개업하기에 좋은 점이 현대라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원투쓰리룸을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대가 제가 알기로 현대 중공업이 있죠? 중공업도 있고 현대 네. 자동차도 있고 아. 전기차 라인이 공장이 생겨가지고 아. 지금 외부에서 좀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럼 이 지역에도 지금 그 직장인 수요들이 현대 중공업이나 뭐 전기차, 자동차 수요들이 많이 있겠네요? 주택이? 그렇죠. 이 다른 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풍자라는 분이 울산에 오셨었거든요.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분 짤 같은 거 돌아다니고 보면은 네. 울산에 지나가시는 분 붙잡고 물어보면 다 현차다. 근데 정말 거기 인터뷰에 지나가시는 남자분 붙잡고 현대 다니세요? 아, 예, 현대 다닙니다. 이 정도로 울산은 사실 현대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그럼 저 같은 이방인 아니면 현대 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울산은 토박이들도 있긴 하지만 현차 쪽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다. 네. 단점이 있을까요? 울산이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네, 물가가 정말 비싸서 서울에 있던 분들이 오셔도 놀랄 정도로 물가가 좀 많이 비싸고 승주님께서 네. 체험하신 KTX 역이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는 울산역이냐 아니면 네. 통도사역이냐 모를 정도로 네.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대중교통을 타면 시내까지 1시간을 달려서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이제 몸소 느꼈고 지금 단점 두 가지를 제가 이 스크립트를 지금 사실상 처음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선입견이 박힐까봐 이런 스크립트를 안 보고 그냥 와서 즉흥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지금 처음 보는데 이 두 가지를 써놓으셨었네요. 제가 몰랐는데 물가가 높은 건 아까 제가 인트로 때 바카스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바카스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원래 바카스를 사오는데 서울도 12,000원, 13,000원을 하거든요. 아, 네. 2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물가를 그냥 식당이나 아니면 월세나 이런 걸로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친구들까지 그럴 줄은 몰랐네요. 네, 이 음료까지는 모르겠지만 바카스는 제가 직접 많이 샀기 때문에 너무 느꼈고 집값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계약하신 금액들 들어보면 되게 저렴한 월세 방들이 많은데 제가 타지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비슷하겠죠? 저희가 원룸을 좀 넉넉하게 하면은 네. 500에 45 오. 정도? 오, 540, 45 정도면 원룸. 그 금액을 내면 넓은 방, 괜찮은 방을 구할 수 있나요? 네, 좀 준수한 방을 구할 수 준수하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1000에 75, 80 이렇게. 준수한 3룸이요? 준수한. 그러면 역시 집값은 서울은 맞네요. 아. 서울은 이제 500에 45면 네. 이제 손님께서 그냥 쓸만한 옥탑방이라도 예, 지상층이면 된다. 이런 느낌을 찾으시고 뭐 3룸 찾으신다 이러면은 허름한 구축이어도 보증금 5천은 깔아야 된다라고 임대인 말씀하시고 뭐 5천에 90, 80. 뭐 다가구 주택이 되게 오래된 집 아니면 신축집 같은 경우는 120, 130 나오거든요. 차이는 있네요. 근데 물가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말 그대로 물품의 가격이니까 물품 가격은 직접 느꼈고 KTX도 제가 아까 인트로 때 설명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네요. 개업 전에 소공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건 안 여쭤봤네요, 제가.
공부도 노베이스로 시작했고 개업도 노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여기서 제 남자친구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예. 제 남자친구가 옛날에 부동산 업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추천을 해주면서도 일을 좀 가르쳐 주겠다. 내가 했던 그 방법들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 시키는 대로 잘 해서 잘 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중개사는 아니시고. 아, 네네. 네, 그럼 이제 보조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네. 좀 이제 오래 경력이 있으시니까 실무 쪽은 좀 아무래도 가르쳐 주실 분이 많이 있고. 다른 분 가르쳐 주시진 않고 네. 남자친구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뭐 매물은 요렇게 해서 그 광고를 올리면 되고 그 정도였는데 습득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하시네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알려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갑자기 계약서 쓸 때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막 식은땀 나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그 자격 여부를 떠나서 그 옆에 있어주는 동반자나 누군가 소울메이트 같은 조력자가 한 명 있으면 알려주시는 스승님이랑 네.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죠. 처음에 광고 올릴 때 전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거실하고 안방에 에어컨이 있는 투룸이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서 광고를 사이트를 그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말고 우리나라의 반 이상이 더위를 안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남자친구분 도움 많이 받으셔서 소금 경험은 없지만 바로 개업을 하셨다. 근데 좀 잘하고 계시네요. 경력 없이 개업을 한 것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은